네, 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대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필기부터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은요, 품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을 우리가 접속사로 쓸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일단 대시다 우리가 밑줄을 빵 쳐놓으시고요. 대시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다. 그러면 접속사의 기능을 알아야 될 텐데, 접속사의 기능은 뭐죠? 그쵸? 뭐랑 뭐를 연결하는 게 바로 접속사다? 대답해 주시자. 그렇죠. 얘는 지금 일단 뭔진 모르지만 동사와 동사를 결합하는 게 바로 접속사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대시 만약에 접속사로 사용됐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동사가 문장에 두 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대시 딱 보이자마자 먼저 해둘 일은 바로 뭐냐면 동사의 개수가 지금 두 개인지 요걸 지금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대시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접속사가 아닐 때는 뭐로 사용이 되는가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얘를 대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That is my bag. 저것은 내 가방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시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 bag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런데 얘가 또 뭐로도 사용이 가능하냐면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살짝 좀 다른데요. 대명사 할 때는 일단은 저것 지시 형용사일 땐 저, 그리고 부사일 때는 그렇게, 요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함정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대신요 되게 중요한 문법적 특성이 있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언제 생략이 가능한 거냐? 얘가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 타동사. 그래서 저는 선생님 얘를 삼타동사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타동사가 등장을 하고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될 텐데 만약에 이 목적어 자리에 대시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대신 우리가 지금 접속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쪽에 지금 동사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을 건데 요렇게 삼형식 동사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 대시라고 하는 애는 뭘 할 수가 있는 거다?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게 될 거냐면 여기는 삼형식 타동사와 대시 안 보이니까 주어 동사가 바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대는 지금 주어 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대시라고 하는 게 만약 등장했다면 걔는 분명히 대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 이 셋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시라고 하는 애가 삼형식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제를 들어갔을 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더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요렇게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대시라고 하는 애가 두 번 겹쳤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두 개가 반복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지금 뭐를 접속사 대를 우리가 뭐를 하는 거다? 생략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동사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동사 어디 있나요? 일단은 여기 do 보이시고 그 다음에 is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knows 보이시고 여기 is 보이시고요. 그쵸? believe 보이시고 여기 will 보이시고 says 보이시고요. his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knows 보이시고 여기서 went가 보이니까 쌤 여기 쓰는 지금 that들은 전부 다 접속사인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시게 해요. 패턴 한번 봐보세요. 얘는 지금 that 다음에 지금 명사가 하나 있죠. 얘도 that 다음에 지금 명사가 하나 있죠. 얘도 that 다음에 명사가 하나 있는데 얘도 that 다음에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는 that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다는 거? 동사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패턴으로만 봐도 일단은 몇 번은 잘못됐다. 1번이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바로 그 생략입니다. 여기에 원래는요. Do you think that? 너는 that 이하라 생각하니? That is wrong.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 요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that이랑 여기는 that이 몇 번 있으니까 두 번 반복되니까 앞에 있는 that을 우리가 뭘 해서 쓴 거다? 얘를 우리가 생략을 해서 쓴 거죠. 앞에 있는 that을 우리가 지금 생략을 해서 쓴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at은 뭐냐? 저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것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배표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살짝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요 정도 좀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that이 접속사로 사용이 됐다. 대시 접속사로 사용이 됐다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갖춰져 있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별표로 좀 칠게요. 그리고 요 쓰임이라고 하는 단에 동그라미 빵 쳐놓고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개념부터 먼저 잡고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저렇게 쓰임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쓰임이라고 하는 문제. 근데 쓰임이라는 문제는요, 일단은 기본 버전이 있고 만점 방지용 버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 버전은 뭐냐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품사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기본 버전이에요. 품사가 뭔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용되는 대시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대명사인지,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런 것들 제가 구분하는 게 바로 품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품사를 다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사가 2개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얘는 지금 품사 문제가 아니라 문장 선분 문제로 바뀌게 돼요. 문장 성분 문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문장 선분과 문장 성분과 품사는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품사는 다 말이 뭐로 끝난 애들이고 사로 끝난 애들이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기점으로, 동사를 기점으로 우리가 앞에 있냐 아니면 뒤에 있냐에 따라서 어가 붙는 지금 애들이죠. 그쵸?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뭐라 부르기로 했고요. 네, 주어라 부르기로 했고요. 동사 뒤에 있는 것들은 뭐라 부르겠다? 목적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단, 빨간 펜이요. 만약에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면, 비동사라면,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걸 뭐라 부르기로 하자? 보어라 부르기로 하자. 쌤, 그러면 비동사면 무조건 보어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형식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린 것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보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것만 보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쓰임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1차적으로 뭘 판단하셔야 되고, 품사를 판단하셔야 되고, 2차적으로 만약 정답이 안 나온다면 문장 성분을 파악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동사부터 빨리 한번 잡아보시죠. 동사 어딨나요? 일단은 told, 그 다음에 is, 여기 is, 그 다음에 has, 그 다음에 say, 그 다음에 are,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can't, 그 다음에 need, 그 다음에 is, 이렇게요.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지금 동사가 다 2개잖아요. 그쵸? 그럼 적어도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이거나 대명사거나 이렇겠네. 그치? 그러면 문장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위에서 지금 보시면 대시 접속사죠. 대가로 치시고 동사 나왔죠. 그리고 대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쌤이 하나로 덩어리로 보라고 하는 건 이거를 M으로 우리가 취한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실은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가 we still remember, 그러니까 remember라고 하는 지금 동사 다음에 M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죠? 앞에는 지금 we라고 하는 주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이 M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1번 해보죠. 어디서 대가로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대세에서 대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대세 걸리는 동사는 이미 told가 있어. 그러면 is라는 동사는 애초에 이 대시랑은 상관이 없죠. 왜요?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 동사를 추가할 수 있는 거긴 하긴 하지만 접속사 한 개당 동사는 몇 개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대세 걸리는 동사가 told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is라고 하는 동사는 대시랑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묶어주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 이제 뭐로 보는 거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요런 뉘앙스죠. am이 있고 is가 있고 not true, 이런 문장입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이 M이라고 하는 건 is의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쵸? 왼쪽에는 뭐니까? 얘는 주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금 대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애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주어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이었고요? 목적어 역할이었고요. 얘는 무슨 역할이다? 주어 역할이니까 얘네 둘은 쓰임이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쌤이 시간을 들릴 테니까 잠깐 동영상을 지금 멈춤을 하시고 2번부터 지금 5번까지 각각의 대절을 어떻게 대가로로 쳐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주어 역할인지 목적어 역할인지 보어 역할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해봤다는 전제 하에 다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대부터 대가로로 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세 걸리는 동사는 has죠. 그러면 뒤까지 묶어주시면 될 거고 이만큼 이제 뭐로 보신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신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왼쪽에 is가 있고 오른쪽에 뭐를 쓴 거다? am을 쓴 거죠. 그쵸?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가 비동사일 때 뒤에 나오는 건 무슨 취급한다? 보어 취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am은 무슨 취급이다? 보어 취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 갑니다. 3번은요 역시 어디서 대가로 치셔야 돼? 역시 접속사 대세에서 대가로 치시고 아라고 하는 동사 나왔고 쏘리까지 묶어주십니다. 역시 이만큼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왼쪽에 say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오른쪽에 지금 하나의 덩어리 대절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동사의 오른쪽에 얘는 무슨 역할이다? 목적어 역할이겠네요. 아 그럼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은요. 4번은 역시 대부터 대가로 치시고 동사 can't 확인하신 다음에 묶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왼쪽에 is라고 하는 단어 있고 오른쪽에 am이라고 하는 덩어리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이다? 보호 역할. 됐나요?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십니다. 뭐냐면요. 대부터 대가로 치십니다. 그러면 need라는 동사가 나오고 is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접속사 한 개당 동사는 몇 개만 추가가 가능하다고요? 한 개만 추가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대세 걸리는 동사는 need일 겁니다. 그러면 is라고 하는 동사는 대신 상관이 없으니까 앞에서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만큼을 뭐로 보신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m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is가 있고 time이 나온 상황이니까 이 is의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역할로 보는 거다? 우리 얘를 주어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나왔던 이거야. 얘는 remember 다음에 am이라는 덩어리가 오른쪽에 있었고 remember 다음에 am이라는 덩어리가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얘는 remember의 무슨 역할이다? 목적어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역할이 되는 1번, 2번, 4번, 5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영상을 pause 하시고요. 잠깐 멈춰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요 여기요 빨간 펜 쓰임이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뭐다?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쓰임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우선 뭐부터 먼저 확인하신다? 그 문장의 단어의 품사를 확인하신다. 품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말이 다 뭐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사라고 끝나는 단어들이다. 두 번째, 얘가 만약 품사로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뭘 확인하신다? 문장 성분을 확인하신다. 문장 성분은 동사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따라서 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접속사들을 우리가 대가로 쳐서 하나로 연결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 묶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문장안을 볼까요? 박스 안을 보시면 여기에 think라는 동사 있죠? 그 다음에 will이라는 동사 있어요. 그럼 이 대신 접속사겠네요. 여기 is라는 동사 있죠? 근데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접속사가 아니겠네. 그치? 자 그러면 2번 think라는 동사가 있고 is라는 동사가 있고요. will이라는 동사가 있고 뒤쪽에 동사가 없네요. 얘도 지금 접속사가 아니겠네요. 4번에 was라는 동사 있고 뒤쪽에 쭉 보니까 동사가 있다 없다 역시 없어요. 그러면 4번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지금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is가 동사죠. 그런데 이거 말고 동사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동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접속사가 아니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자 정말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자 역시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정말 말로만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뭐가 보이시더라? 쓰임이 보이시더라? 그럼 빨리 뭘 확인하셔야 되겠다? 대답해 주시죠. 빨리. 뭐 확인하셔야 되는 두 개? 그렇지. 품사랑 그 다음에 뭐다? 그렇죠. 문장 성분이다. 5번이에요. 자, 역시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정말 말로만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뭐가 보이시더라? 쓰임이 보이시더라? 그럼 빨리 뭘 확인하셔야 되겠다? 대답해 주시죠. 빨리. 뭐 확인하셔야 되는 두 개? 그렇지. 품사랑 그 다음에 뭐다? 그렇죠. 문장 성분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think라는 동사 있고 will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 대신 뭐겠다? 접속사겠다. 그러면 A번 보세요.
얘는 동사죠. 근데 동사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A번 탈락. 두 번째, B번도 지금 보시면 M이라는 동사 있죠. 근데 다른데 지금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 없죠. 그러니까 B번도 탈락. C번 봅니다. 자, 노즈라는 동사 보이시죠? is라는 동사 있고요. 접속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houldn't라는 동사 있고요. 뒤쪽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동사 없네요. D번 탈락. 자, 그러면 마지막 2번인데요. 2번에 is라는 지금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 is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둘 다 동사니까 얘는 지금 접속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둘은 같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쌤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먼저 보실게요. 얘가 지금 대시니까 얘 동사 확인하고 얘까지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얘는 어떻게 인지가 돼야 되냐면 she라는 주어가 있고 knows라는 지금 동사가 있고 뒤쪽에 am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동사 뒤쪽에 나온 am이니까 이거는 주어다 목적어다 보호다. 그렇죠. 얘는 목적어 역할이죠.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비동사 할 때만 보호 역할이고 나머지는 다 목적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똑같이 대부터 대가로를 칩니다. 그러면 is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뒤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지? 앞에 true가 있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에 is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빵 치시죠. 우리 앞에 it이 나왔을 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셔? 무슨 주어? 네, 가주어. 그쵸? 그럼 우리가 가주어가 등장하면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진짜 주어인 진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절이 지금 뭐냐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어는요, 말 그대로 주어인 명사 역할이잖아요. 주어인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오른쪽에 있지만 얘는 동사의 오른쪽에 있지만 진주어 역할이다. 그래서 이 대절은 지금 무슨 역할이니까 주어 역할이니까 애초에 지금 C번과 같은 지금 문법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노의 목적어 역할이고 여기는 대신 무슨 역할이다? 주어 역할이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몇 번밖에 없다? C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앞에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데 it이 등장을 했다. 그쵸? 그런데 뒤를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투부정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동명사,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대절. 대절이라고 하는 건 대다음에 주어 동사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해요. 빨간 펜이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들. 얘네들이 등장하면 얘네들은 다 무슨 역할이 가능하다? 얘는 지금 진짜 주어인 진주어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